네, 안녕하세요. 플랫폼 스터디의 코딩 톤입니다. 그, 전에, 제 전에 취업 전략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 아무리 10분 안에 이제 끝내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항상 10분 만에 끝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만의 그 영상 원칙입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거.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가 좀 밋밋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전문성,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전략적으로 기술 면접 들어갈 시 어떤 제가 나름의 문장을 준비하고 갔어요. 준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이제 백엔드 개발은 이제 껍질 게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도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은 이 생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그 개발이라 함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나온 문장이거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나와요. 이 키워드가. 네, 경고함, 그다음에 뭐 안전성,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개발을. 경고함과 안전성. 일단 어떤 웹 프로덕션 뭐 이런 걸 만들 때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죠. 그럼 이제 부딪히는 이제 서버가 보통 이제 웹 서버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와스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DB가 이제 종단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리스판스 응답 값을 보내주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웹 프로덕션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나눠지는 게 여기 와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파트가 이제 프론트고, 이제 웹서버죠. 그리고 와스랑 DB를 포함한 영역이 이제 백엔드 개발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나마 우선순위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프로덕션에 관련해가지고 문제 없이 백엔드는 여기에 맞게끔 프론트한테 API를 개발해서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서버가 저는 DB라고 생각을 합니다. DB. DB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웹에 대한 이제 문제 없이 사용자한테 잘 전달해 주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DB에서 나온 겁니다. DB의 특징 중에 이제 ACID라는 게 특징이 있거든요. A는 이제 원자성이고, C는 이제 컨시스턴시, 일관성, I는 아이솔레이션, 고립, D는 이제 듀얼리디티, 이제 경고성이죠. 한마디로 안전하게 잘 진행돼야 된다.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이 정도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이제 중요도로 이제 짚은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유지보수성 이 나옵니다.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성은 이제 기존에 코드가 있어.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개발자한테. 그러면 이제 기존 코드를 이제 뭔가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뭔가 기능 추가,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구현을 해서 뭔가 추가를 해야 하고, 또는 확장을 해야 되고, 또는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변경 또는, 그러면 기존 코드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이거를 기존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또 추가를 했건데 개발을, 그럼 기존 코드가 잘 돌아갈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유지보수성 있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도를 이제 사이드 임팩트라고 하고, 최대한 유지보수성이 높다 하는 거는 이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한 거죠. 이제 윗선배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솔리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듣게 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원칙이 요쪽이에요, 요쪽. 이제 OCP, 그다음에 DIP. OCP는 이제 오픈이고, 이제 클로즈,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DI는 이제 디펜던시가 인버전, 역전이 됐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 기존 코드에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호출을 이제 하는 거죠. 기존 코드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쪽한테. 기존에 추가한 구현체 내에서 호출하는 코드에서는 이제 이게 기존 코드죠. 여기서 의존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최대한 영향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만듭니다. 구현체, 호출자. 원래 이게 두 개였죠. 이제 기존 코드 중간에 이걸 하나 껴요. 이런 코드를 보통 이제 대리로 중간 매개체로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이걸 인터페이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은 호출자의 역할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이제 구현체는 자연스럽게 이 인터페이스에서 의존을 하게 되고, 얘가 원래 이쪽 방향이었는데 여기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인벌. 그렇게 하면서 이 파트가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여기가 클로즈, 하지만 여기까지 확장을 했죠. 이제 오픈돼 있죠. 그래서 OC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사이드 임팩트를 줄이기 위한 원칙으로 OCP와 이제 DIP를 이용을 한 겁니다. 유지보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로 여기서 말했던 이제 껍질 게임이 결국 인터페이스 얘기였어요. 인터페이스. 제 생각인데 어, 백엔드 개발에서 뭐 주로 많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스프링을 해.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요 바깥에 어떤 리소스, 이제 외부 리소스죠. 이거를 다 연동을 해요. 이렇게 스프링에다가. 그러면 이제 스프링에서는 연동하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일단 만들어 두고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코드는 영향을 안 받게 최대한. 그럼 이제 외부 리소스에 대한 연동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오스, 지금 생각난 건데 인증 서버 뭐 이런 게 있죠. 내부 서버, 이제 인증에 관련된 뭐 구글이니 소셜 로그인한 구글이니 뭐 메타, 뭐 카카오 뭐 등등, 이거에 대한 인증 정보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게 할 수 있죠. 소셜 로그인을 굳이 우리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는 뭐 AWS, 이제 이미지로 이제 S3라는 것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제 정적인 파일 저장소로 이 기능을 이제 가져오죠. 또는 뭐 구글의 SMTP 뭐 이런 것들, 이메일 인증 할 때도, 이메일을 보낼 때 뭐 이렇게 또 많이 사용하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 리소스를 많이 연동을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연동을 가지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요. 상당히 중요성이 높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인터페이스가 핵심인데 그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주게 해준 게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프레임워크. 대표적으로 이제 스프링이죠. 그럼 이제 유지보수성에는 또 세 번째, 이걸 어떻게 코드로 잘 표현해볼까? 코드 차원에서. 그래서 코드 차원에서는 이제 저는 가독성을 대단히 높게 쳐줘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자바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제 FP,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거는 약간의 이제 개인차가 물론 있고, 그래서 견해차도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가독성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더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석을 더 한다든가. 어떤 분들이 주석 다는 걸 더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석을 더 많이 하는 거를 더 추천하는 바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해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 이런 흐름으로 전략을 짜고 기술 면접을 최대한 대화하듯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의, 아이고, 문장을 제가 뭐 실제로 뭐 어떤 이력서에다가 또는 포트폴리오에다가 뭐 이걸 넣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이 시작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왜가 나와요, 왜.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해 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대로. 그러면 제가 진행했던 준비된 내용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대화하듯이, 대화하듯이 이제 핑퐁, 그리고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그럼 거기에 맞는 티켓타카,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대화가 좀 더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짰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서로의 간극을 이제 서로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면접관의 의도와 이 면접자의 의도가, 이 갭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무수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의 면접자가 얼마나 우리 의도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노력하면서 하고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면접 때 면접관들이 그걸 좀 가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은 좋게 봐주시는 거고, 아니면 이게 뭐야, 뭐 극단적으로 보면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노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걸 준비하시는 분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근데 이런 흐름은 이제 혹시라도 면접 준비하신 분들한테 많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예전 신입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해고를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서 감사합니다.